안녕하십니까. 익산 시민 여러분, 도서출판 중고문화 황세현 사장입니다. 오늘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얼굴에 땀이 뻘뻘 나가지고 지금 좀 덥습니다. 이제 봄은 지나가고 곧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유튜버들이 어떤 유튜버들은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어떤 유튜버들은 부동산 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아파트 사기에 적당한 시기인지, 또 아파트의 팔기가 적당한 시기인지는 이것도 역시 민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 분들은 자꾸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출판사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당시보다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폭등한 이유는요, 돈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폭등하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해로 미국은 금리가 5.5%거든요. 근데 한국 금리는 현재 4%입니다.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1% 이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물가가 내려갈지는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물가를 잡는 방법은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올려야만이 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부동산 하락이 무서워가지고 금리를 또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압력을 넣고 있기도 하겠지만 이건 한국은행 총재의 직무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익산에도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를 살 적당한 시기는 아닙니다. 또 아파트를 팔아야 될 적당한 시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이자돈을 쓰잖아요. 이 이자일 때 좀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실제로 시중은행은요, 금리가요 10%가 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아무리 경제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물가가 뛰고 있다는 사실과 또 돈이 다 메말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 쓰기가 불편한 것, 이건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뭔가를 판다고 제도하는 것도 참 바보 같은 짓이고, 바로 이러한 시기에 또 어떤 가게를 여는 것도 좀 약간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출판사를 하고 있으면서 신간을 낼까 말까를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4월달 말이 됐는데 매달 두세 권씩 신간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2권밖에 신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간을 내도 이 책이 팔리질 않습니다. 팔리지 않은 책을 자꾸 내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신간을 내지 못하고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 한국 경제가 앞으로 2, 3년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물건을 자꾸 덤핑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도 안 좋으니까요. 또 싼 노동력에 의해서 값이 싸잖아요, 우리보다. 중국에서 제품값을 자꾸 지금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제조업들은 또 중국 제품을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것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그마한 국제전쟁 같은 것들이 지금 세계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1953, 4년도에 태어난 우리 세대들은 전쟁을 겪지도 않았고 오히려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분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민주유공자들에게 어떤 좀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시던데, 그 법이 통과돼도요 연금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옛날에 2, 3천만 원씩 돈을 조금씩 줬거든요. 그 돈을 핑계대고 연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또 5.18 유공자이기 때문에 5.18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일시불로 받았다 해서 연금을 주지 않습니다. 일시불이다 해야 8천만 원 받았습니다. 8천만 원이면 큰 돈 같은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월급을 다 계산하니까, 제가 이번에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한다고 치고 월급하고 퇴직금을 계산해 봤더니
한 22억이 넘더라고요. 이자 없이도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이나 육시방정 민주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학생이건 군인이건 저 같은 공무원이었건 평범한 일반인이었건 자기가 맞아면 군무독재 시대 때 어떤 취업도 할 수 없었고 또 무슨 장사를 해도 걔들이 와서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 짭새들, 경찰들이라든지 각종 정보기관에서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위축되는 거죠. 실제로 40년 동안 민주화 운동한 그 경력만 남아있지 실제로 경제적 활동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참 민주화 운동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자손들 다 가난하게 삽니다. 일제하에서 40년 동안 하나 벌어놓은 것 없이 또 군부독재하에서도 그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감시대장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독립운동 했던 자손들이요. 또 민주화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뭐라 할까 감시만 받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로 벌어놓은 돈도 없고 경제상황도 나쁘고 하니까 자살률도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익산 시민 여러분께도 제가 민주화운동 경력을 써놓으면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민주화운동 경력을 써놓으면요 되게 싫어하는 분도 많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똑바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고요. 이번에 민주당 공천과정 보세요. 민주화운동가들은 하나도 공천하지 않았잖아요. 전부라 이재명만 좋아하는 사람, 뭐 검찰 출신이라든지 이런 경찰 출신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뭔가 자기에 도움될 사람들만 공천을 했지 민주화운동가들은 국민의힘보다도 공천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씁쓸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것이고 또 늙어 죽을 때까지 저는 해야 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활동이란 게 꼭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시장 선수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반정부 활동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익산 같은 데서 뭐 1인 시위도 할 수 있고 또 시청에서 뭔가 잘못한다면 그걸 비판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정치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차없이 대응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부동산 값이 너무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은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원래 이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도서출판 중원문화 황세현 사장이었습니다.